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142페이지 계약금이 있습니다. 계약법은 당연히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가계약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이란 건 법이 없어요. 그냥 관행상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진짜 계약금입니다. 가계약금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법조문 565조가 있는데, 자, 1항에서 매매 당사자 일방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다. 상대방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말 중요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이 해제 못합니다. 그 다음 교부자 매수인은 이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그 배익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니죠. 이건 누가 잘못한 거 없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니라 이거 제목처럼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랍니다. 그리고 이 항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551조 규정이 가로 열고 해제와 손해배상. 그럼 이 해제는 법정해제요. 일기시서 공부한 법정해제와 손해배상은 1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자, 1항은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이 계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계약금 해제에도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손해배상은 1교시에 공부한 채무불이행 해제에서만 나옵니다. 계약금 해제는 안 나온다. 그럼 계약금 법조문은 딱 하나고 나머지는 약정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릅니다. 저는 이제 법조 밑에 보는 겁니다. 이제 계약금 계약은 일단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계약금 100%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계약 성립할 때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주된 계약 매매나 임대차와 동시에 줘도 되지만 오늘 매매하고 내일 줘도 되는 거죠. 언젠가 주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종된 계약이죠. 매매나 임대차가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없어지겠죠. 종된 계약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갑토지를 을과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1억 주기로 해서요. 그럼 요물계약이라 1억 다 지급해야만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 1억 중에 7천만 원밖에 지급 안 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립 안 했죠. 성립 안 했죠. 자, 따라서 을은 자기가 준 7천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갑이라면 3천만 원 더 내라 그래요. 을은 1억을 다 줘야 돼요. 7천만 원 주고 7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갑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아까 565조 해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 해지할 수 없다. 매매나 임대차 같은 주계약을 565조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피기 할게. 을이 먼저 1억을 주기로 했죠. 그럼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갑은 빨리 1억 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을이 안 주면 1억 주기로 한 이 약정,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해지 못하는 거지. 1억 주기라고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1억 주기로 한 그 약정, 1억 주기로 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매나 임대차 같은 이걸 565조 해지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계약금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1억을 다 안 줬으니까 을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고 갑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해지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7천만 원이 기준이 아니에요. 주기로 한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하더라도 1억 4천이 아니라 2억을 줘야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4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기역관 니은까지 그려한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2번 종전계약 했어요. 양거리번 성립시키 했습니다. 다음 2번 계약금 성질 나옵니까? 양거리 1번은 계약금이 오갔다는 건 뭔가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양거리 1번부터 이제 7번 보세요. 여기는 아직 계약금 지급 안 한 걸 예를 들었죠? 왼쪽 페이지고, 오른쪽 페이지는 자, 갑에게 토지를 을과
10억의 매매계약 6월 1일 날 체결하고 계약금이 1억으로 정했는데 이제 우리 1억을 다 지급했다. 그럼 이제는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565조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두 개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자, 그럼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행 착수 전이라면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 1억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배익을 상환하고 을돈 1억과 값 내돈 1억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해지할 때 자, 매도인이 해지하려면 2억을 줘야 되죠? 2억을 제공하니까 을이 안 받으려고 도망 다녀요. 그럼 갑은 꼭 을 이름으로 2억을 법원에 공탁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2억 제공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고 꼭 을 이름으로 2억을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다음 이 해지하면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지 않는다 했고 그 다음 이행착수 전이라 가능했죠. 그럼 이행한 게 없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여기 아까 법정 해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여기 나와요. 1교시 공부한 여기 법정 해지에서 나온 겁니다. 해약금 해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이행착수가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이행착수하면 둘 다 못하거든요. 이행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착수가 뭔가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온 거죠. 자, 그럼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매의 이행착수가 뭐죠? 매수인은 뭐 줘야 돼요? 매매니까 돈 주는 거. 중도금 일부라도 주면 이행착수입니다. 매도인은 뭘 줘야 돼요? 등기서류. 다시 매매니까 매매 이행착수가 뭐예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매도인은 등기서류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돈 준 거 아니죠? 등기한 거 아니죠? 이행착수 아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대요. 그래도 이행착수 아니다. 돈 준 거 아니죠? 그다음 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토지거래 허가 받았대요. 이행착수했습니까? 안 했어요. 돈 준 거 아니죠? 돈 준 거 아니다. 그 다음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했다. 그럼 이거 이행착수입니다. 그 다음 중도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했는데 중도금 일자 이행기일 중도금을 6월 15일로 정했는데 그 전에 중도금 보냈어요. 6월 10일 날 보냈다. 그럼 이행착수입니까? 아닙니까? 착수이다. 돈을 미리 준 건 상관없죠? 이행착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행착수 아니라 해약금 해지할 수 있고 여기는 이행착수라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답니다. 이제 자 그리고 항상 매매는 다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더라도 해약금 해제 하지 말자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법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랬죠.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당사자 일방이 채무 불이행합니다. 그럼 지금 책은 어디까지 봤냐면 144페이지 중간쯤에 양괄호 3번 위약금이 있습니까? 거기 위까지 다 봤어요. 중간에 양괄호 3번 위약금 위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양괄호 3번 위약금 여기. 이제 양괄호 3번 위약금 여기입니다. 자, 이제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당사자 일방이 채무 불이행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해제요? 아까 1교시에 공부한 법정해제.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551조. 그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간에서 법이 없습니다. 얼마를 청구할까?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뭐에 따르죠? 약정 합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약정하고 계약서에 대부분 많이 써 있습니다. 교부자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해지당하면서 이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몰수당하고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해지당하면서 이 손해배상으로 배액을 준다라고 약정을 많이 하거든요. 계약서에 많이 써있죠? 그럼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약속을 위반했을 때 쓰는 돈 그 말이죠. 그럼 약정에 따른 겁니다. 약정에. 그래서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매도인 갑이 손해가 10원도 없어도 무조건 1억 먹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반대로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매수인도 무조건 내 돈 1억과 갑돈 1억 먹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약속하면 계약금 1억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봐요. 둘 다 1억으로 예정했잖아요. 1억 예정했죠? 그럼 약정에 따른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을 안 했어요. 그럼 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해도 매도인은 계약금 1억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 약정하지 말아요? 안 했잖아요. 그럼 1억 그대로 돌려줘요. 을에게 1억 그대로 돌려주고 갑은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입증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면 매수인은 배액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약속 안 했으니까. 그럼 매수인은 내 돈 1억만 받아요. 1억. 그리고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위아래 절대 왔다 갔지 마세요. 위쪽 아래쪽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주고받았죠. 그럼 내가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이 법에 써 있죠. 그럼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세요. 밑에 절대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안 했으면 법대로 하고 누군가 했으면 둘 다 못한다. 다음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누가 의무를 위반하죠. 위쪽 보지 마시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약정에 따른다.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움직이고 아무 약정 없으면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 금액과 아래쪽 금액이 똑같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연히 똑같은 거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지는 법에 써있죠. 법대로 하면 되고 채무불이행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법에 안 써있죠. 법에 안 써있으니까 약정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요약집에 있어요. 자, 계약금은 둘 중에 뭐로 추정돼요? 계약금 둘 중에 뭐로 추정돼요? 지금 위쪽이 해약금이라 해약금을 찍어야죠, 해약금? 지금 위쪽이 해약금이니까. 여기 위에 있잖아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써 있죠? 법에 써 있으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로 해약금 약정 안 해도 별도로 이렇게 하자고 약정 안 해도 법에 써 있잖아요. 별도로 약정 안 해도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 근데 여기는 법에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죠.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 성질을 가지려면 이렇게 위약금 약정해야 돼요. 안 하면 위약금 성질 없다.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면 계약금 별도 특약이 위약금 특약,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는다. 법에 있고 법에 없고 차이입니다. 그럼 시험은 위쪽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는 우리 책에 딱 양가로 3 몇 줄? 양가로 3번? 여기는 딱 4줄. 양가로 3 위약금. 여기 몇 줄이에요? 4줄. 책에 4줄. 여기는 시험 지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정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딱 한 줄밖에 안 나. 한 지문밖에. 그래서 오지선단 여기서 나와, 여기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사례 있습니까? 사례까지 여러분들이 쭉 하면 됩니다. 우리 책은 1억과 1000인데 저는 10억과 1억으로 영하나 전 스케일 크게 더 붙인 거 여기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자, 146페이지 오세요. 이제 상단의 법조문 566조 다 임의 규정이에요. 매매계약을 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특약으로 달래정할 수 있죠. 585조 동일한 추정. 자, 7번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는데 갑은 이행 기한을 6월 15일로 정했는데 을은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았네요. 그럼 을도 언제까지 해야 공평하죠? 같은 날 해야 공평하죠. 같은 날? 그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동일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 586조에서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인도 장소가 마트에서 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이스크림 살 때 돈 어디서 줘요? 특약이 없으면 마트. 물론 특약으로 정할 수 있죠. 집에 배달시키면 집에서 돈 줄 수 있죠.
특이하고 쓰면 마트에서 주는 겁니다. 마트. 그 다음 이제 아래 2번 과실기속이 있는데, 과실기속. 자, 한번 밑에 법조문 587조가 있습니까? 그럼 칠판 봐보세요. 587조를 읽어보면, 매수인이 돈 줬단 말이 없어요. 매수인이, 여기 매수인 여기 있어요. 여기 매수인? 여기 있죠, 매수인. 돈 줬단 말이 있어요? 돈 줬단 말 없죠. 587조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지 않은 걸 전제로 쓴 겁니다. 이 분명히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단 말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돈 안 준 걸 전제로 이걸 읽으셔야 돼요.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있습니까? 양괄호 1번에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동그라미 쳐요. 지급하지 않은 동그라미, 지급하지 않은. 그게 이쪽이에요. 양괄호 2번,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한 동그라미. 그럼 양괄호 2번은 법조문하고 상관없어요. 법은 여기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입니다. 그럼 자, 해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갑부동사로 을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 그러니까 매도인도 물건 안 넘기겠죠. 그럼 이동안 여기서 나 월세, 과실 누가 먹어야 돼요? 내 건 내가 먹어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매매계약 이순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돈 줬단 말 없죠. 그러니까 인도하라면 매도인에 속한다. 그 다음 다시 갑부동사 을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줬어요. 근데 갑이 먼저 물건 인도했네요. 그럼 누가 사용수익하죠? 을. 그럼 사용수익 대가가 과실이죠. 을이 사용하니까 사용이익을 을이 시대 을이 사용하니까. 대신 을은 돈 안 줬죠. 그럼 을은 먼저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주면 갑에게 큰 손해가 없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장.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돈 줬단 말 없죠? 돈 안 줬는데 먼저 인도받았으니까 과실은 을이 시대가지만 이자 주란 말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법정으로 상관없어. 양괄호 2번에 양괄호 2번.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다는 법조문에 안 나와 있다.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1번.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줬대요. 매수인이 돈 줬죠? 그럼 법조문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매도인이 아직 물건 인도하지 않았네요. 그럼 이동안에 월세, 과실 누가 먹어야 돼요? 을을 줘야 공평하죠. 갑이 돈을 먼저 받아서 이자 수익을 취득하니까 돈을 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월세는 과실 을을 줘야 공평한 을. 그래 공평하지.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누가 취득한다? 매수인. 다음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지금 뭐 되는지 알죠? 그 2번은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2번. 갑부동사 을과 매매했거든요. 매수인이 돈 줬습니다. 매도인도 물건 인도했어요. 그럼 앞으로 둘이 얼굴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 다 했죠. 그러면 돈은 갑이 쓰고 물건 사용이익은 을이 취득한다. 을이 물건 사용하죠? 을이 사용하죠? 그 돈은 갑이 쓰다 말도 알아서 하겠죠. 그 둘이 얼굴 볼 일 없어요. 그래서 그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나라 모든 책을 찾아봤을 때 제 책밖에 없어요. 우리 제 책, 오직 제 책밖에. 우리는 어떤 책,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 어떤 책도 제 책밖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왜 이걸 시험에 나눈 거 제가 왜 써놨을까요, 여기서 제가? 시험에 나눈 거? 좀 물어보니까 꼭 경우수를 따져 또 보세요. XX, X, O, OX. 그러면 O는 뭐예요? 꼭 물어봐요, 누가. 이건 앞으로 둘이 얼굴 보려고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오직 제 책밖에 없다. 물어보지 마시라고. 물어보고도 그분이 좀 이상해, 자기도 이상해요. 내가 이걸 왜 물어봤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이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하는 겁니다. 서로 곤란하니까, 서로 사이가. 그 어색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떻게 하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렇게 누가 월세를 먹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나올 게 나왔죠. 매도인 담보 책임 민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우면 시험은 쉽습니다. 이건 대학교도 잘 몰라요. 저도 물론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출제자도 모르니까 이거 시험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오답 시비 붙으면 쪽팔리잖아 이게. 누구라도 아는 거 오답 내면 실수했는 것 같다는데 이걸 잘못 내면 저 자식 모르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시험. 자, 매도인 담보책임은 일단 계약이 유효일 때만 인정됩니다. 무효일 때 인정돼도 3년 전 정답이에요. 유효니까 인정돼요. 그리고 원시적 하자가 인정되는 겁니다. 매매계약 전부터 하자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라면을 샀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고 열어보니까 안에 벌레가 들어있어요. 마트에서 라면 사기 전부터 벌레가 있었죠. 매매계약 전부터 벌레가 있었죠. 마트 사장님 벌레 있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겠죠. 그럼 가면 새 걸로 라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새 걸로 바꿔주죠. 그게 법에 정해진 무과실 책임입니다. 마트 사장님 벌레 있는 건 몰랐겠죠? 고유과실 없죠? 그래도 새 걸로 바꿔주죠? 안 바꿔주면 그 마트 앞으로 가지 마세요. 바꿔줍니다. 이게 법에 정해진 무과실 책임이고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이고 그럼 법정이란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지금 임대차 안 왔죠? 매매는 다 임의규정. 그래서 원래 법에서 담보책임지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담보책임 지지 않는다 가능합니다. 담보책임 지지한다 가능해요. 법에서는 지라고 그랬지만 특약이 유효하니까 그럼 매도인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져요. 단 이 특약했더라도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 그건 인간적으로 책임져야겠죠? 그땐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할 때 아파트를 매매한 주택 그럼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파트가 오래되면. 그래도 매도인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하자 책임지지 않는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어떤 책임지지 않는다 가능해요? 단 화장실 물생을 알고도 숨겼다. 그건 책임져야 돼요. 그건. 그래서 이게 이제 584조인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 유효거든요. 경우라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책임 면하지 못한다. 책임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시험 나온 적 있어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 면할 수 없다 해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이제 오른쪽 중간에 3번 담보책임 내용 박스가 있습니까? 그 박스 외웁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거기 위에서 나오면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박스는 꼭 외우시고 거기 나온 건 무조건 맞는다 생각하세요. 자, 그럼 담보책임은 물건하자와 권리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1번 권리하자가 있죠. 아래 2번 물건하자가 있습니까? 근데 실생활에는 물건하자가 많습니다. 아까 아파트가 하자가 있다. 음식이 상했다. 다 물건하자죠. 실생활에 권리하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시험을 이걸 내는 겁니다. 이걸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본 적 없는데 시험 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양도만 어려운 겁니다. 그럼 계속 그 박스만 꼭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럼 권리하자가 총 5가지인데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 실행됐다. 경매가 나왔다. 네 번째, 소량무적 일부 매실이 있고 다섯 번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5개가 있는데 총 5개. 그럼 담보책임이란 이런 하자를 몰랐던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건데 예외적으로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있어요. 그걸 외우는 겁니다. 그럼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일부 타인 권리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정답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정답으로는. 출제빈도 제일 많이, 정답으로 제일 많이. 이건 경매가 나왔죠. 경매 나왔죠? 그럼 사안이 제일 중대하니까 악의라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걸 전해 일감, 실손해였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에서 손해만 봤다.
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에 외우는 겁니다. 전에 일감 실손 외워요. 이거 외우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선의만 하시면 돼요. 무조건 다 선의만. 전에 일감 실손 외우고 나머지 무조건 선의만 외우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전부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은 누구만? 여기 빨강색 쓰면 선의 매수인만. 일부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대금감에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해제는 누구만? 선의만. 손해배상 누구만? 선의만. 여기 없으니까. 경매가 나오면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기는 아예 빨강색 없죠. 빨강색 없죠? 여기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수량 부족이나 제한 물건이 나왔는데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에 일감 실손 외우고 나머지 무조건 선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 행사기간은 자, 하자를 몰랐던 매수인은 하자를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이고 악의 매수인은 안날이 계약일이죠? 계약일부터 1년 내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부터 외우시고 이제 그리고 더 하고 싶다면 박스 밑에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권리하자 보입니까? 밑에 반괄호 1번 권리 전부 보여요? 자, 실판에서 그게 전부 타인 권리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X가 있는데 갑과 을이 X를 매매했습니다. 근데 사실 X는 갑소유가 아니라 제3자 A소예요. 그럼 갑은 자기 것 판 거 아니죠? 이걸 타인 권리 매매. 그럼 이거 유효 그랬죠? 자, 그럼 갑은 X부동산을 소유권 넘기기로 약정했죠? 그럼 갑은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면 되죠? 그럼 책임질 게 없는데 A가 절대 안 판대요. 절대 안 패면 갑은 X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죠. 그때 갑이 책임지는 게 매도인 담은 책임입니다. X를 넘기기로 해놓고 못 넘기니까 갑이 책임지는 게 매도인 담은 책임입니다. 그럼 매수인 을도 이 사실 제3자 소유란 걸 몰랐거나 알았거나 주장하겠죠. 몰랐다면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X를 받을 수 없죠. 그러면 제3자 소유라는 걸 몰랐더라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효일 때만 담보 책임이 나온다고 했고 유효일 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입니다. 이행했었다면 얻었을 이익, 뭐 전매차익 같은 거. 근데 만약에 을도 타인 권리임을 알았대요. 알았다. 그래도 어차피 X를 받을 수 없죠. 그럼 해제는 할 수 있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을도 이걸 알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인정 안 돼요. 그래도 어차피 X를 받을 수 없으니까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외웠죠? 전에 전부타이에서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나머지는 선의만. 그래서 밑에 법조문 569조가 있습니다. 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 여기서 A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 갑은 그 권리 취득에서 매수인이 넘겨야 됩니다. 570조 제목이 동전 써있나요? 이게 전과 제목이 같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를 짧게 동전 쓰는 거예요. 담보 책임 있죠? 자, 전조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 X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죠? 이전할 수 없는 때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 매수인 앞에 선이 있나요? 선이 없죠? 이제 악의 매수인도 계약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으면 안때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선의만, 악의도 해지할 수 있다. 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사리가 칠판하고 똑같이 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상단에 6줄 여기 칠판하고 똑같아요. 이거. 일단 반가로 2번 권리 일부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그랬어요. 내 땅 200평인데 평당 100만 원 그럼 얼마죠? 평당 100만 원 얼마요? 2억에 매매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00평 중에 20평이 A소예요. 그럼 갑소유는 몇 평이죠? 180평. 일부가 타인 권리죠. 그래도 갑은 20평 돈 주고 사서 200평 전부 다 넘겨주면 되죠.
근데 A가 절대 안 판대요. 그럼 값은 180평만 넘길 수 있고 20평은 넘길 수 없게 되죠. 그럼 값은 을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20평이 A 소임을 몰랐대요. 그래도 180평만 취득할 수 있죠. 180평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우리 180평도 매수했을 거래요. 그래도 20평 가격 깎아야지 20평? 20평 가격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을은 꼭 200평이 필요합니다. 180평은 필요가 없어요. 180평은 안 샀을 거래요. 그럼 계약 전부 깨야겠죠?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을도 20평이 A 소임을 알았대요. 알았다. 그래도 20평 받을 수 없죠. 그럼 20평 가격은 깎아야겠죠?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감, 일부 타인에서 악의도 뭐 할 수 있다? 일감, 감액 청구. 나머지는 이런 건 선의만 할 수 있고, 이건 선의, 악의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572조가 있는데, 자,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일부 20평이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갑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거든요.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 앞에 선의가 없죠. 선의하기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 20평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도 할 수 있죠. 이왕 전환한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그게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의 매수는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 안 했을 때 전부 해지할 수 있다. 사망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나 또는 계약 해지 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 밑에 해설 예득과에 똑같습니다. 이제 제일 밑에 판가로 3번 수량 부족을 1번씩 있고 오른쪽 펴주시면 574조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보세요. 여기는 아까 선의만 할 수 있죠. 여긴 전해일감 실손이 없죠. 그럼 누구만? 선의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백의 엑스 토지가 있는데 200평인데 평당 100만 원으로 수량을 지정했어요. 200평 평당 100만 원 수량 지정해서 2억에 매매했습니다. 매매하고 보니까 매수인이 나중에 이걸 측량해 보니까 180평밖에 아니에요. 그럼 여기 차이가 뭐죠? 여기는 200평이 다 있기는 한데 180평만 갑소유, 20평 A소유. 여기 20평이 아예 없죠. 20평이 아예 부족하죠? 또 20평이 포락됐다. 20평이 아예 없어요. 그럼 자, 을이 매매할 때 20평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지금 을은 몇 평만 취득할 수 있어요? 180평만 취득할 수 있죠. 몰랐다면 여기랑 똑같습니다. 몰랐다면 여기랑 똑같아요. 을은 180평만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180평 매수했을 거라면 20평 가격을 깎고 손해배상. 180평 절대 필요 없다면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그래서 여기 572조를 선의는 준용한다. 그런데 악의는 청구 못합니다. 아까 악의는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죠. 그럼 선의만 할 수 있고 악의 못한다 그랬어요. 악의란 게 뭐죠? 갑이 그래요. 내 땅 200평 2억에 살래? 우리 뻥 까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180평 다 알고 있는데 저 썩으려면 200평 속이네? 근데 알고도 180평 2억에 샀대요. 이걸 알고도 2억에 샀대요. 왜 산 거예요? 180평도 2억 가치가 있으니까 알고 산 거죠. 그러니까 감액 청구 같은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선의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고 악의는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다.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정 574조. 자, 집 한번 보세요. 이 수량 20평 부족하거나 20평이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들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의인 때 전이조를 준용한다. 선의일 때만 여기를 준용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악의는 아무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니까 선의만 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이쪽에 얘가 다 똑같이 써 있고 다음 149페이지죠. 중간에 단가로 4번
제한 물권이 있다. 여기도 선이에요. 이게 전해일감 실소는 아니죠. 그럼 선이만 행사할 수 있다. 악의는 못합니다.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을과 매매했거든요. 사고 보니까 이 토지에 법정이 사고 있는 겁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법정이 사고는 있어요. 이거 등기 없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등기 없으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샀대요. 등기가 없이 성립했죠? 그 사실을 모르고 샀다. 그래도 지상권자는 을에게 지상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지상권 있는 토지를 지금 잘못 산 거예요. 을은 지상권 있는 토지를 지금 잘못 산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몰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지상권 때문에 토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전부 깨고 손해배상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법정 지상권이 있어도 계약 목적은 토지는 사용할 수 있대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지상권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럼 해지는 못하고 불편한 만큼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겠죠.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할 겁니다. 지상권 때문에 아예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전부 해제. 사용할 수 있다면 지상권 때문에 불편한 만큼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법조문 자 1항에서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칠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여기까지 사선을 끌면 저는 이 중에서 법정 지상권을 예를 든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선인 때 이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목적 달성 못할 때만 해지할 수 있다. 기타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의만 할 수 있다. 전해일감 실손해. 예, 넘깁니다. 이제 반갈 5번이 지금까지 정답으로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5번 우리가 지난주에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했나요? 제3취득자 그 미친놈 했죠? 그 미친놈에게 또 나옵니다. 이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지난주에 시가 5억짜리 부동산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 불구에 저당권 3억이 있어요. 갑이 3억을 빌렸죠.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병은 당연히 이거 알고 샀겠죠. 여긴 당연히 악이에요. 당연히 저당권도 알고 샀겠죠. 당연히 악이라 얼마에 샀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이라면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삽니다. 갑이 빌린 3억이지만 그 3억을 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얼마에 사요? 2억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저당 채무를 병이 인수하고 2억에 산 거죠. 그럼 병이 3억을 갚아야 되죠. 병이 채무자입니다. 병이 3억을 갚아야 돼. 병이 채무자요. 근데 병이 3억을 안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했다. 그럼 병 다 내 탓이죠. 갑은 잘못 없죠? 그땐 갑에게 담보책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은 담보책임 갑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병이 안 갚아서 경매하면 다 병 내 탓이죠. 갑은 잘못 없죠? 두 번째, 병은 돈 많아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으면 5억짜리 5억 다 주는데 그때 을은행에서 내 5억 중에서 3억부터 갚아버리고 사는 거죠. 경매 나와요? 안 나와요? 경매 안 나오죠. 그래서 이자도 제3취득자 아니다.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없어요. 이번에 이제 미친놈 둘이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갑이 사정을 해요. 제가 오늘 5억이 꼭 필요하니까 5억에 사주세요. 5억에. 그러면 그럼 내가 1년 안에 3억을 꼭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제발 저 믿고 5억 다 주래요. 그럼 감 믿고 5억 주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가끔 주는 그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놈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3억을 누가 갚아야 돼요? 갑이 갚기로 하고 5억에 샀죠. 근데 갑이 안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했습니다. 그럼 병은 갑 믿어가지고 소유권 뺏게 생겼죠. 이 병이 갑에게 담보책임 정해야겠죠. 이 병이 매도인 담보책임 갑에게 매매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갑이 돈 안 갚아서 병집 경매 나왔죠. 그러니까 그 병이 갑에게 악이라도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막에서 갑집을 불질러 버려야지. 지금 여러분 같으면 갑이 이미 지금 저 세상 사람이에요. 갑 내버려 두겠어요?
지금 갑 때문에 지금 경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여기는 뭐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미친놈을 전제로 써놓은 조문입니다. 이게. 576조에서 여긴 다 매수인 앞에 선의가 없어요. 당연히 매수인은 악인데, 그러니까 얼마에 샀냐? 2억에 샀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지만, 근데 5억에 샀을 때 갑에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1항에서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가 실행, 경매를 해서 매수인 평이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속기 이른 때 매수인 선의하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2항이 칠판 봐보세요. 병이 갑채무를 대신 3억 갚을 수 있죠? 병이 돈을 출제해서 3억을 대신 갚으면 경매 안 나오죠? 그리고 갑에게 3억 청구하면 되겠죠? 대입변제. 2항에서 전화 경우 매수인 병이 출제로 그 소유권 지켰죠? 매도인 갑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항은 선의하기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악의도 다 할 수 있어요. 또 전제가 얼마에 샀는가? 2억에 샀으면 갑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없지만 5억에 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법조문 여름책에서 576조가 있죠.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가등기라고 시작되죠. 이제 그거 처음 보는 건데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칠판으로 오세요. 아까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일감 실손 외웠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갑부동산에 가등기 을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이걸 병이 샀어요. 병이 샀다. 가등기인데 병이 왜 샀을까요? 가등기가 있는데 병이 갑에게 왜 사요? 갑에게? 왜 샀을 것 같아요? 미쳤으니까. 가등기 있는 걸 사면 어떻게 합니까?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그랬겠죠. 갑이 제가 이거 책임지고 말소할 테니까 저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산 겁니다. 근데 갑이 이걸 말소할커녕 을이 본등 깨버립니다. 그럼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죠. 그럼 중간첩은 3번은 직고 말소해죠.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소유권 뺏겨버립니다. 그럼 병은 갑 때문에 소유권 뺏겼죠. 그럼 갑에게 매도인 담보책임 물어야겠죠. 갑 때문에 소유권 뺏겼으니까. 네, 가등기로 소유권 뺏긴 건 여기 법이 없어요. 가등기로 소유권 뺏긴 게 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중에 유사한 걸 하나 찾아야 되는데 1번, 3번이 제일 유사해. 1번, 3번. 소유권 다 뺏겼으니까. 그럼 1번, 3번 차이가 뭐죠? 악의일 때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악의일 때 해지는 똑같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있죠. 그러면 우리 법원은 이 평 아까 미쳤다 했죠. 그래서 여기를 준용해요. 이 미친놈, 네 미친놈 둘이 똑같아요. 둘 다 미쳤잖아 이거. 여기를 준용합니다.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당연히 가등기 알고 샀잖아요. 그래도 악의여도 갑에게 해지하고 뭐까지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1번을 준용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데 여기를 준용하니까 이 미친놈도 손해배상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답니다. 둘 다 미쳤으니까.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이죠. 그럼 2번은 자 밑줄이 있습니까? 밑줄이 저당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유사하므로 그 다음에 줄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576조를 유추 적용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권리하자였고 이제 작년 시험 물건하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권리하자 나올 거예요. 그럼 잠깐 어디에 오시냐면 앞으로 와보세요. 147페이지 거기 아까 중간에 박스에서 1번 권리하자는 다 오셨고 박스에서 2번 물건하자 있습니까? 물건하자를 가로열고 하자 담보책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자 이제 실판 보세요.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걸 발견하기 쉽죠? 물건하자가 발견하기 쉽죠. 권리하자는 등기부 봐도 모를 수 있죠. 근데 물건하자는 아파트라면 천장에 물새인지 4살짜리 꼬마 알아요. 4살짜리 꼬마도 발견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물건하자는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일 때만 담보책임 행사할 수 있고 악의는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4살짜리 꼬마도 아니까
매수인은 선임 무과실해야 돼요. 다음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때는 담보 책임 행사 못합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경락이 나왔는데 천장이 물이 새네요. 그럼 전 집주인 어디가 있어요? 전 집주인 지금 서울역에 찍으러 앉아있어요. 서울역에. 서울역까지 찾아가서 야 일어나봐. 내가 경매 받았거든. 왜 화장실에 물 새? 라고 책임 물어요. 배고파 밥 사줘 그래요. 가서 밥을 사줘야지.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권리하자에서만 담보책임 행사할 수 있고 물건 하자는 못합니다. 다음 기간도 짧아요. 선이 안날 6개월 짧아요. 그리고 하나 오는데 법령상 제한이나 장애가 있다. 이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걸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적물 하자로 봐요. 다시 이건 물건 하자다, 권리하자다, 물건 하자 또는 목적물 하자로 봅니다.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거기 박스까지 글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들어오세요. 150페이지. 자, 다시 150페이지 오세요. 그럼 중간에 양거로 입은 물건 하자 있습니까? 법조문이 있죠? 자, 580조가 특정물이에요. 580조가 특정물. 581조가 불특정물이나 종류물. 581조가 불특정물, 종류물. 그 밑에 582조는 안날 6개월 했던 거고. 그럼 580조가 특정물, 581조 불특정물. 그럼 이제 특정물 합니다. 이제 칠판 봐보세요. 주택은 딱 지구상에 하나 특정물이죠. 주택을 매매했는데 주택에 하자가 있네요. 그 주택 하자가 있다. 근데 그 하자 때문에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발만 디디면 집 무너지려고 그래요. 집에 살 수 없죠. 그럼 여러분이 의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계약 깨고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먹고 자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났다. 지금 보일러 안 트니까 보일러가 고장나면 해지는 못하고 보일러 고쳐달라고 손해배상 100만 원 청구하면 되겠죠.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508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575조를 준용한다가 아까 575조가 법정지상권이 있을 때 법정지상권 때문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전부해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해지는 못하고 불편한 만큼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그게 575조 똑같으니까 준용한다 쓰는 겁니다. 그러나 매수인 상대방이 하자에 있는 걸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이게 상할수예요. 매수인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상할수일 때는 준용하지 않는다. 상할수일 때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 때 담보책임 인정되고 상할수라면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다음 전항은 경매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도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다음 581조 종류물 불특정물인데 자 만약에 삼성 에어컨 A 모델 에어컨 한 대 사면 에어컨은 똑같은 거 수만 대가 있죠. 각 공장에 에어컨이 수만 대가 있어요. 수만 대. 그게 불특정물 종류물. 그걸 샀거든요. 그럼 수만 대 중에 한 놈이 집에 오겠죠. 한 놈이. 하나가 왔죠? 하나가? 근데 그 한 대가 재수없이 하자가 있네요. 재수없이. 꼭 그런 한 번씩 있죠. 자동차도 뭐든 꼭 내 것만 재수없게 하자가 있잖아. 한 번씩. 그럼 그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밖에 안 나요. 뜨거운 바람밖에 안 나온다.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계약 해지하겠죠? 해지하고 손해가 있다면 화병 걸렸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화병 걸리면. 사실은 점소가 안 나서 걸린 건데 에어컨 때문에 이제 투입 찾는 거지. 이게. 근데 찬바람은 잘 나와요. 찬바람은 잘 나오는데 필터가 좀 약간 썩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필터만 고쳐달라고 하면 되죠. 필터만.
그럼 여기랑 똑같네요. 여기랑 얘랑 똑같네. 그러죠? 그러면 차이점이 있어야겠죠. 차이점. 자, 차이점은 이 주택은 특정물이라 지구상에 딱 하나죠. 근데 이 에어컨은 지구상 하나입니까? 똑같은 것도 수만 대가 있죠. 그럼 매수인은 이런 거 하지 않고 새 것 갖고 와. 하자 없는 새 것 갖고 와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뭐란다? 진상 부린 거죠. 진상. 그래서 이건 특정물이 없어요. 특정물에. 그래서 581조 종류물에서 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은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 집에 한 대가 어째 한 대? 하자가 있는 때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똑같다. 니항 전환 경우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가 진상 부릴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차이.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여러 개 할 거예요. 여러 개 분명히 여러 개 할 겁니다. 가끔 진상도 한 번씩 만나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2번, 3번 아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왜 건축이 불가능하죠? 건축법 때문에. 건축법. 이와 같은 법률 적지 않는 장애 역시 매매, 그 다음 권리하자입니까? 물건하자입니까? 물건하자 같은 말이 목적물 하자. 권리하자 X. 물건하자나 목적물 하자다. 그 다음 3번. 특정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시 기준입니다. 인도시 X. 인도할 때가 아니라 언제? 원칙 성립시.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매매할 때 특약상 뭐라 써요? 매매계약 당일 그 상태로 물건 인도한다고 쓰죠, 특약. 매매한 날 그날 그대로 인도한다고 쓰잖아요, 물건. 한 달 후 이사해도 이사한 때가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한 그날 그 상태 물건 인도하고 쓰죠. 그게 뭐다? 매매계약 성립시 인도시 X. 그 다음 반가름 불특정을 했습니다. 자, 환매까지 빨리 할까, 환매까지. 자, 환매란 팔았다가 돌아올 환자, 다시 사온다. 팔았다 다시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백이 X가 있는데, 자, 을로부터 3억을 빌려요. 3억을 빌린다. 그럼 채권자는 이 부동산에 보통 저당권 취득하겠죠. 그런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나에게 3억을 빌리려면 그냥 그 부동산 3억에 팔어. 3억에 팔래요. 안 그러면 돈 안 빌려준대요. 그리고 나한테 소유권 넘겨. 그래야 3억 빌려준대요. 그러면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 양도받았죠. 이걸 다음 주에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면 되잖아 라고 환매 특약을 합니다. 여기다 부기등기로 환매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 등기돼 있는데 이걸 또 을에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매 등기돼 있는데 을에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환매 등기돼 있는데. 근데 또 가끔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미친놈이라 안 했어요. 이런 경우 좀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럼 갑이 3억을 안 갚을 수 있죠. 3억을 안 갚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은 등기를 넘겨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갑이 3억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매 등기 있더라도 을은 등기 넘겨야 돼요. 넘겼거든요. 근데 갑이 3억을 갚았네. 갚으면서 내 부동산 내놔 그러면 등기가 빨랐죠. 병 소유권 뺏기고 갑에게 소유권 가버립니다. 갑에게. 이렇게 환매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샀어야 정상이죠. 안 샀어야. 근데 갑이 혹시 3억을 안 갚을지 모르니까 싸게 살 수는 있죠. 싸게. 그래서 원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데 저당권 대신 채권 담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환매입니다. 그럼 이제 법조문이 시에 나오는 겁니다. 590조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돼요. 환매할 권리를 보류가 약정해둔 때 그 영소한 대금이 3억이죠.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을 환매 다시 사올 수 있다. 591조 환매기간 1항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5년. 동산 3년 넘지 못한다. 2를 넘을 때 5년 3년 단축합니다. 2항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환매기간 정한 때 다시를 연장하지 못한다. 옆에 있습니다. 절대 연장 X라고.
꼭선으로 절대 인정액수.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시험을 뭐라 하냐면 부동산의 경우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요. OX 뭐예요? 또 5년 어설페 이어서 오라 해버린다. 이거 5년 괜히 이어가지고. 쓰세요. 절대 연장 못한다. 절대. 다음 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으로 한다. 그래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죠. 안 정할 때 어떻게 할까? 모든 어디든 다 법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592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서요. 환매 등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반드시 매매 등기와 동시해야 됩니다. 매매 등기가 소유권 등기죠? 소유권 등기가 반드시 동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시법에 나와요. 다음 중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할 것 답이 환매 등기 나옵니다. 동시 환매권 보류 약정, 보류가 약정 같은 거, 약정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했잖아요. 먼저 하고 나중에 샀죠. 그러면 환매권 행사하면 너 소유권 뺏긴단 말입니다. 등기가 빨랐으니까 그게 592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교환까지 빨리 하면 되겠네요. 교환까지. 자, 교환은 매매와 차이점이 뭐라 했죠? 금전이면 매매, 금전이면 교환.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토지가 5억짜리고 을토지가 3억짜리인데 이 두 토지를 교환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교환하면 누가 손해죠? 이렇게 교환하면 누가 손해요? 을이란 분 좀 이따 저한테 오세요. 저랑 교환하게요. 저랑. 갑이 손해죠? 갑이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금을 얼마 줘야 돼요? 2억을 줘야 공평하죠. 차익을 현금으로 하는 걸 보충금. 그러면 교환은 무조건 매매를 읽어요. 그래서 보충금 지급 약정할 때 매매로 무조건 바꿔 매매이득금 준용한다. 교환은 차이점이 이거 매매와 하나요. 나머지 무조건 똑같다. 매매랑 똑같습니다. 매매로 바꿔야 돼요. 그럼 보충금 지급하면 되죠. 그럼 중개사법에서 보충금 중개보수 받아야 안 받아요? 중개사법에서 보충금 중개보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교환계약은 어떤 게 가액이 커요? 그럼 갑에게도 5억 수수료 받아요. 을에게도 5억 수수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5억이라 받을 필요 없잖아요. 야, 근데 왜 수수료가 중개사한테 유리하죠? 왜 가액을 작은 것을 않고 왜 큰 걸로 했죠? 중개수를? 원래 중개수는 다 중개사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데 규정이. 이것만 중개사 유리하게 5억을 한 거죠? 큰 걸로? 중개사한테 유리할 것 같죠? 중개수료 규정이. 이게 제일 불리해요. 원래는 이걸 병한테 팔면 갑에게도 5억 수수료, 병한테 5억 수수료 2번 맞죠? 이걸 정한테 팔면 을에게 3억 수수료, 정한테 3억 수수료 총 4번만 4번. 근데 둘이 교환하면 수수료 2번 맞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큰 걸 한 거예요. 이게 중개사 유리한 게 절대 아니에요. 어쩌려고 유리하지가 아니에요. 엄청 이거 불리합니다. 어차피 매매 2건 했죠? 매매 2건. 그럼 병한테 팔면 5억. 정한테 팔면 3억 4번 받아야 돼요. 교환하면 매매는 2번이지만 수수료 딱 2번 맞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가액이 큰 걸 해준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엄청 불리한 건데 이게.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고 이제 임대차 하겠습니다.